네.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은 시애틀에서 한 2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 2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폴랜드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데 한 5 시간 정도 걸립니다. 5 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거기 되고요. 역시 여기 지금 캐나다 국경인데요. 그래서 이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는 구글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안내도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역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은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인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원하시면은 요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글로도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도 되니까 한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인제 요 사이트를 올려 놨는데요. 노스 캐스케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시려면 국립공원에 대한 인제 내용을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가서 인제 캠핑을 한 곳은 여기 노스 캐스케이드의 아래에 있는 그 니얼름 크리크 캠프그라운드 여기에서 제가 캠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단지 인제 물하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시 국립공원들에 있는 캠프그라운드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 원래는 여기 인제 처음부터 여기서 머물려고 그랬는데 메모리얼 휴일이 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예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예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베이뷰 캠프그라운드에 가서 인제 제가 하루를 머물다가 그다음 날 와서 인제 그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니얼런 크릭 캠프그라운드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머물고 있던 베이뷰 캠프그라운드는 어 베이커 레이크라는 아주 큰 호수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인제 괜찮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제 물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사이트였지만은 조용하고 지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신 이제 물하고 전기는 안 들어오는 것이 참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스 캐슬까지 뭐 차로 1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여기서 자면서 인제 그 캠핑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고 그다음 날은 인제 어 니얼름 크리크 캠프그라운드로 와 가지고 했는데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구하기가 굉장히 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는 그런 캠프 사이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캠프 사이트도 있지만은 인제 마찬가지로 거의 다 예약이 끝나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또 여기서 자고 해서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을 관광을 했습니다. 네, 이게 메모리얼 데이 롱 할리데이라서 그런지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낮에 지금 12 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들이 많이 막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를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애틀을 조금 지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워낙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구글 맵에서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차들이 나와서 지금 뭐 보다시피 이렇게 뭐 거북이 걸음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인데도 워낙 차들이 많이 몰리네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메모리얼 할리데이를 이용해서 많이 놀러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토요일 날 낮인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이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로컬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왔는데도 이 노스 캐스케이드 쪽으로 가는 길은 뭐 엄청나게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섰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까지 지금 뭐 차들이 꽉 막혀 있네요. 이게 지금 시애틀을 완전히 벗어났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워낙 그 낮에 많이 막히다 보니까. 네, 제가 노스 캐스케이드 캠프그라운드에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 이게 메모리얼이 끼어가지고 예약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이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베이뷰 캠프그라운드인데 베이커 레이크라고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끼고 있어서 경치가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길에 제가 잠깐 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조금 이따 그 산이 아마 나올 텐데 지금 5월 말인데도 아직 눈이 굉장히 많이 덮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캠핑하는 그 캠프그라운드가 바로 그 베이커 레이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길을 가다 잠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저 앞에 이제 눈 덮인 그런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기 때문에 시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대신 이런 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하게 예약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런 곳을 갖다가 캠핑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샤워입니다.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샤워를 해야 되나,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좀 나가서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샤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다가 트럭 스탑 같은 데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근처에 스테이트 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립공원 근처에는 스테이트 파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트 파크에 가면은 대부분의 스테이트 파크는 하루에 한 10불 정도 내면은 파킹비만 내면은 데이 유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핫워터가 나오는 샤워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가서 10불 내고 파킹을 하고 파킹비 10불 내고 파킹을 하고 그리고 모처럼 만에 이틀 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던 곳에서 폴스 크릭 캠프그라운드 거기에 샤워가 없어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와서 샤워를 하게 되는데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팁을 드리자면은 스테이트 파크 쪽에 가시면은 대부분 다 샤워 시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혹시 알아보시려면 전화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가도 되는데요. 어지간한 스테이트 파크는 대부분 다 캠프그라운드에 샤워 시설이 되어 있고 핫워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산이 나왔었는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눈이 많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네, 저 건너편에 눈산이 보여서 제가 잠깐 켰는데요. 이 베이커 레이크가 아주 큰 호수입니다. 여기서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까지는 딱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오늘 국립공원 내에 파킹 캠프그라운드를 제가 예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예약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룻밤 지내고 가는 거 큰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해서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을 갖다가 이제 관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 바로 앞에 아주 큰 눈산이 보이시죠? 아직 5월 말인데도 이렇게 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가 있으면은. 네, 제가 캠프그라운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 눈산이 있는데 지금 나무로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캠핑하는 캠프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 3마일, 2, 3마일 들어가면은 이제 캠프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비포장도로를 하더라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자금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캠핑카드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특히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랏지에 들어가면은 좀 싼 데는 한 150불에서 비싼 데는 2, 300불 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지내시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돈을 갖다 많이
내면서 지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의 캠프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캠프 사이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거기다가 또 시니어의 경우에는 또 50% 디스카운트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베이뷰 캠프 이제 비포 장도로가 되는데요. 하루에 뭐 30불 정도 되는데 또 시니어들은 50% DC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실질적으로 한 15불 정도면은 지내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립공원은 한 30불에서 50불 삽니다. 그러면은 시니어 경우에는 또 50% DC 하면은 많아봐야 15불에서 25불, 30불이니까 비용을 많이 절약하면서 이제 캠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시설이 괜찮은 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KOA 코아 같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 한 5, 60불 정도 합니다. 하루에 한 배 정도로 비싸긴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전기 물 다 들었고, 그리고 어지간한 데는 또 수영장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KOA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좀 실비로 절약하면서 여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 미리 국립공원 내에 그걸 이용하시면은, 국립공원 캠프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비용도 절약되고, 더구나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절약됩니다. 멀리 다닐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캠핑 장비도 미리 갖춰야 되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가져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괜찮은 모텔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건 이제 호텔닷컴이나 익스피디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셔가지고 좀 미리 예약하시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예약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미국 내에 있으면서 캠핑을 갖다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캠프그라운드를 많이 찾아가지고 꼭 국립공원 내 캠프그라운드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근처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캠프그라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처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에 있는 캠프그라운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곳은요, 베일 레이크의 아주 끝자락에 약간 있는 부분에 지금 캠핑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편에도 지금 캠핑 그라운드가 있고요.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이제 이게 쫙 둘러가지고 전부 다 아주 큰 베이커 레이크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레이크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주 조그마한 건 이제 지류 쪽인데, 저 나무 뒤쪽으로도 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레이크입니다. 이 레이크가.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그런 레이크이고요. 여기서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도 많이 하고. 네, 여기가 제 캠프 사이트인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미리 와서 텐트를 쳐놨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제가 이제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저기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이제 파이어웍을 할 수 있는 캠파이어를 할 수 있는 것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립공원이나 나라에서 운영하는 캠프 사이트는 이 정도 시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하고 캠파이어 사이트가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저께 자고 갔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무 중에서 쓰지 않는 그대로 놔두고 갔는데, 제가 저는 캠파이어를 오늘 안 할 거니까 그냥 캠파이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와가지고 텐트를 쳐놨기 때문에 설비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샤워 설비가 없고,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하고 전기를 물을 가져와서 이제 밥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이제 히터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난방용 히터를 휴대용 히터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추울 때는
그 난방용 히터를 틀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난방용 히터 하나 그 준비하시기를 그 추천드리고요. 그럼 밤에 그 서리가 그 꿰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난방용 히터가 하나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샤워 그 핫워로 샤워 시설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그 걱정을 했는데, 조금만 나가다 보니까 그 스테이트파크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파크에서 파킹비만 내면은, 데일리 파킹만 내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킹비 10불 내고 샤워를 하고 와서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설비인데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캠핑을 좋아하고, 더구나 또 그 국립공원 자체에 이용하는 게 굉장히 그 디스카운트가 되고 싸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거는 이제 전기 없는 데 대비해서 그 설비들을 가지고 다니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예약이 힘들고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스테이트 파크를 이용합니다. 스테이트 파크를 이용하면은 거기 이제 샤워도 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또 그런 데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가 제 텐트 패드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텐트를 안 쳤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가져오기 귀찮고 또 내일 또 걷어서 또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멀리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입구에다가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 텐트 사이트인데 아주 그 시설이 괜찮네요. 여기 괜찮고요. 예, 제가 이 들어온 입구 쪽에다 그냥 텐트를 쳐버렸는데, 차에서 가까워서 그냥 이렇게 쳤으면 쳤는데, 사실은 저 뒤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곳에 아주 그 좋은 그 텐트 사이트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 패드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쿠킹도 여기서 그냥 해먹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쳐서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뒤에 저 텐트 패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노스 캐스케이드 내셔널 파크 엔트런스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면은 노스 캐스케이드가 내셔널 파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현재 엔트런스입니다. 네,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의 비지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 외다리라 가지고 파란불일 때만 지나갈 수 있고요. 건너편에 이제 차가 오게 되면 빨간불이 돼서 건너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비지터 센터가 있는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터 센터입니다. 지금 문은 열질 않았는데 일단 차를 대고 좀 인포메이션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왔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의 비지터 센터입니다. 제가 새벽 일찍 왔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지금 문을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캠핑할 루프 C인데요. 지금 제가 잠깐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제가 텐트는 칠 수가 없고요. 이제 다른 데를 갔다 와서 이제 텐트를 쳐야 되는데 한번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캠핑할 사이트는 꽉 차 있네요. 역시 뭐 주말이니까, 더구나 롱할리데이로 주말이니까 꽉 차 있는 거죠. 저도 여기 어저께부터 좀 머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오늘 와서 캠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용할 화장실인데 다행히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수식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데 얘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윈스럽이라는 곳을 지금 갔다 올 예정인데요. 이 길은 겨울에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눈 때문에 막히고. 예, 그래서 제가 윈스럽을 가서 이제 좀 가는 길이 상당히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를 좀 구경을 하고 와서 이제 다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들렸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길을 들어섰는데요. 조금만 나가면 이제 디아블로 조금 전에 그 댐이 발전소 댐이 있었는데요.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큰 호수가 나오고 댐이 또 보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 워낙 커서 캐나다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캐나다에서 이제 호수가 있고요. 이 남쪽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호수인데 조금 더 이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광이라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널을 지나가야 돼가지고요. 라스 ROSS인데 이 라스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커가지고 저 위에 캐나다까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큰 호수인데 또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어서 오버룩이 있는데 오버룩을 가서 일단 경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레이크는 디아블로 레이크로 좀 작은 레이크입니다. 좀 밑에 있는 좀 작은 레이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큰 이제 라스 레이크가 보일 겁니다. 지금 디아블로 레이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디아블로 레이크입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댐이 있고 저기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로스 댐이 있어서 로스 레이크 엄청나게 라스 레이크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건 여기 그 한쪽 구퉁인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저쪽으로 또 그 호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다른 한쪽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로스댐을 찾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저쪽 멀리 절벽 쪽에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하여간 참 몸심이 굉장해서 아찔아찔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이 사진 찍고 그럽니다. 네, 디아블로 호수의 그 한쪽 절벽 쪽인데요. 네, 보다시피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그러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로스 레이크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어도 워낙 길고 크기 때문에 한쪽 구덩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쪽 구덩이에 나와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요. 안내판 보다시피 로스 레이크가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따라 쭉 올라가면 북쪽 올라가면은 저기 뒤에 보이는 산 너머로 이제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저 북쪽은 이제 캐나다가 되고요. 국경이 바로 그 국경 위에 이 호수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저 멀리 이제 캐나다 쪽이 되겠고요. 혹시 조금 더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라스 레이크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여기 이제 끝쪽인데요. 맨 마지막 끝쪽인데 저 왼쪽으로는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호수가 길게 아주 남북으로 길입니다. 길어가지고 이제 저 위로 가면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캐나다가 되고요. 아직 올 말인데도 이제 산에 눈이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경치도 상당히 괜찮고요.
안타깝지만은 뭐 더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없네요. 안 그러면 저쪽에 가서 이제 트레일 타서 올라가서 저쪽 산으로 가서 이제 전체 그걸 봐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지금 현재 그 능력이 안 되고요.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저 위에까지 트레일까지 타고 올라갈 그런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리가 고지 크릭 위에 놓이는 다리입니다. 이게 고지 크릭이 상당히 보기가 좋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폭포가 흘러서 밑에 시내가 돼서 흘러내려가는데요. 이게 지금 흘러가서 고지 레이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 레이크가 흘러가는 물이 이 폭포에서 흐르는 물인데요. 저 다리 저쪽 편으로 고지 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 다리 밑을 통해서. 이 다리 밑으로 흘러서 이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고지 크릭 옆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미국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뭐 차 대놓고 다 트레킹하러 트레일 따라 올라가네요. 그래서 그 뒤에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을 통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노스 캐스케이드 여기 와 보니까 저도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워낙 좋은 트레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하이킹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와가지고 캠핑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산에 참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서 저도 참 인상이 깊었는데, 노스 캐스케이드 오시면은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트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 반대편을 또 왔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밑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저 고지 레이크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전화기 떨어뜨리면 이게 the end of world,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험하니까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네랄 파크를 가는데, 미네랄 파크인데요. 보다시피 이게 산에 눈이 많이 덮여 있어 가지고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는 길이 좀 좁고 그렇긴 한데 뭐 물소리가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캐스케이드 리버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 따라 쭉 다 이렇게 캐스케이드 리버가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저 밑에는 이제 캐스케이드 파크에 들어가려니까 입구가 막혀서 못 들어갔고요. 이제 미네랄 파크는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경치가 또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서 찍어봤습니다. 네, 미네랄 파크 간 그 길인데요. 미네랄 파크까지 비포장도로가 약 한 15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달려서 가는데 가는 보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시간길이니까 뭐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이렇게 산속에 비포장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파크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가 참 대단하고요. 보면 참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림이 참 울창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두 대가 이제 교행하고 지날 때는 서로 이제 좀 양보하면서 이렇게 길을 넓혀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행을 하면서 차를 가는데요. 보다시피 이게 아름드리 나무 앞에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간 미네랄 파크이 좀 괜찮다고 해서 가긴 하는데, 뭐 괜히 만난 생각도 좀 들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장도로를 15마일을 달려서 올라왔는데 길을 막아놨네요. 저 밑에 안내판을 같은 거 좀 놔두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딱 오니까 딱 막아놨네. 뒤에서 못 가게요. 참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지 마십시오. 미네랄 파크 절대 오지 마십시오. 이 비포장도로를 갖다가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완전히 낚였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 대부분 다 하이킹하고 이러는 분들입니다.
와가지고 차 대놓고 이제 산에 트레일 따라 올라가서 이제 하이킹 하시는 분들인데, 오른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오른쪽으로 그 시내가 흐르고 있어서 경치는 좋습니다. 근데 완전히 낚였네요. 저도 이게 처음 오는 길이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미네랄 파크 절대 오지 마십시오. 백포장도로 15마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니까 막혀 있고 영 좋지 않아. 오른쪽에 그 시내 보이시죠? 상당히 뭐 경치는 괜찮고 괜찮습니다만은 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 캠프그라운드인데요. 그 루프 ABC가 있는데 완전히 꽉 다 찼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여기 캠핑할 그게 나지 않아 가지고 오늘 밤 하루 이제 리저브를 했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다 차 있고요. 앞 들어다 간판 보면 루프 ABC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꽉 다 찼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지금 더구나 내일이 메모리얼 휴일이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휴일을 즐기러 다 오니까 완전히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립공원에 내에 있는 캠프그라운드는 보통 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급하게 하면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있는 캠프그라운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도 곰이 와서 이걸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사람만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물쇠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뚜껑을 갖다가 열쇠를 해치를 해가지고 이제 열어야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미리 텐트를 쳐놨는데요. 이렇게 텐트를 치는 곳이 나무 틈 사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크닉 테이블이 있고 또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쪽이라 가지고 산수족이다 보니까 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들이 와서도 음식을 보관한 걸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열 수 있고 곰들이 열 수 없도록 해가지고 음식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각 캠프 사이트 한 사이트마다 이게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 캠프 사이트를 하던 곳인데요. 나무들이 쓰러지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사용을 못하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폐쇄를 해버렸네요. 바로 옆에 하고 이제 오른쪽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는 사용했는데 이제 워낙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사용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폐쇄를 해버렸네요. 네, 여기 정리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휴대용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발전기 소리가 약간 들리시죠? 근데 이게 밤 8시가 되면은 더 이상 못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거 RV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와서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데, 미국 분들은 많이 여기 와서 캠핑도 하시고 다른 어떻게 하는데 지내시면서 하이킹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이킹 트레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산이 높은 산이고 그러니까 트레킹 하시면서 이제 산을 즐기시고 이러는데,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제 며칠 머무면서 트레킹을 참 많이 하시네요. 하이킹도 많이 하시고,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기 바쁘고 구경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구경도 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이제 하이킹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에 트레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트레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이제 산을 즐기고 그러고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기회는 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면 이제 트레킹도 하시면서 좀 여유를 갖다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치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 겨울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열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서는 이제 길이 막혀버립니다. 아마 눈 때문에 길이 위험하니까 막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가서 이제 러스트 레이크 오버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패스라는 곳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산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위험하네요. 네, 윈스럽이란 동네를 와서 돌아가는데요. 동네 자체가 조그마한 마을인데 아주 옛날 마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내를 지나갈 텐데요. 시내를 갖다 조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 같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 같은데 보다시피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 막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붐비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메모리얼 위켄드 롱 할리데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으네요. 완전히 관광 도시입니다.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동네라 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워싱턴 패스라는 곳을 가기 전에 잠깐 켰는데요. 계곡이 아주 아름다워서 켰는데 저 왼쪽에서 눈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워싱턴 패스를 지나 보니까 겨울에 왜 이 도로를 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위험하고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 도로를 닫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워싱턴 패스에 가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치가 좋아서 잠깐 켜봤습니다. 능선들이 많이 있네요. 네, 워싱턴 패스입니다. 오버룩인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산에 이 사이에 있고 앞은 이게 절벽입니다. 이렇게 산 그 중턱을 갖다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겨울이 되면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막힐 것 같네요. 예, 지금 뭐 보다시피 아직 5월 말 때도 아직까지 눈이 이렇게 녹지 않고 위에서 흘러내리게 있고요. 앞에 이렇게 용산이 있고 밑에는 완전히 절벽입니다. 절벽과 아주 깊은 계곡인데 저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요. 소리는 약간 물소리 약간 들립니다. 여기가 워싱턴 패스입니다. 예,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경치도 괜찮네요. 네, 경치가 좋아서 다시 켰습니다. 저 밑에 지나갈 텐데요.
가면 이제 로스 레이크 오버룩이 나올 겁니다. 이 산을 건너 돌아서 나가면 나오는데요. 로스 레이크가 굉장히 큰 건데 여기서는 끝에서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그 큰 것을 다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감상하려면 저 트레일러 가서 이제 트레킹을 조금 해야지 전체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그 오버룩에서 끝자락에서 그냥 그 큰 호수의 한 일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괜찮네요. 운전하면서 이런 경치를 만난다는 그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밋밋하게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경치를 좀 보고 이러면 좀 나으니까요. 네, 저 앞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절벽에 한번 보십시오. 그 깎아질러 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은 뭐 오도 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5월 말인데도 이렇게 눈이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엄청 쌓일 것 같네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 버너를 사실 때 프로페인 겸용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프로페인 겸용을 사시면 좋은 게 이 취사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밤에 추울 때 요 버너가 있습니다. 아주 쌉니다. 이거 버너 그 위에 그 노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 한 20불 정도면은 뭐 아주 그 괜찮은 걸로 사는데 그러면은 이 같은 프로페인을 가지고 그 난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난방기구 하나만 틀어 놓으면은 텐트 안에서 전혀 추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를 이제 그 아이스박스에 갖고 다닙니다. 김치를 아이스박스에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집에서 밥을 하셔가지고 그 밥을 이제 조금씩 그 만들어서 냉동칸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냉동이 되면은 그 아이스박스에 넣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그 집에서 밥을 해서 냉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 놓고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주 되고 그 다음에 냄비 같은 거는 여러분들 꼭 뭐 비싼 코펠 같은 거 안 써서 집에서 쓰시는 그 냄비 같은 거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도 집에서 쓰던 거 그냥 가져와서 그 냄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는 그 냉장고 안에 그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저도 이제 김치를 담아 와서 그래서 항상 그 라면이나 밥을 할 때는 그 김치를 해서 같이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면에다 김치 넣어서 뭐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 밥 약간 그 말아 놓고 냉동밥 넣어가지고 약간 끓이면 그냥 다 그 풀어지니까 뭐 아주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더 이상 더 좋은 그런 식사가 없죠. 하루 한 끼는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그 식사가 됩니다. 상당히 영양분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이게 프로페인을 갖다가 이렇게 프로판 가스 그러니까 프로판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가 그 브루스트에 사용하는 부탄가스는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면은 기화가 안 돼서 화력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프로판 뭐 조금 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해서는 다 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쿠킹이라든지 난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은 전혀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프로페인 겸용을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저도 뭐 그 프로페인을 갖다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 바트를 이거 작은 걸 이거 사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일회용인데 그 일회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 충전을 하시고요. 약간 그 위에 부분을 가스를 약간 더 빼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충전되면 잘못하면 폭발되는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뭐 적당히 채우셔가지고 위에 이제 그 약간 가스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압력이 꽉 차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프로페인을 갖다가 채우신 다음에 가스를 조금 그 배출해 주시면은 안전사고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여러분들 그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그 조심을 해서 그런 그 사고 위험을 다 방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면 그냥 일회용으로 쓰시고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 자신 있으시면은 저처럼 이제 그 다시 재충전해 가지고 위에 가스를 좀 뽑아내서 그 과충전이 돼서 그 압이 차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휴대용 난방기구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프로판 가스, 이제 한국에서는 프로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페인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스몰 그 1파운드짜리 탱크에다가 이렇게 바로 붙여서 수습기 되어 있는데 요걸 한 2, 30불이면 사시는데요. 밑에 이렇게 받침 다리가 있어 가지고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밸브가 있어 가지고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밤새도록 이제 켜놔도 이게 그 1파운드 같으면 하루 종일 견딥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여러분 이제 유의하실 것은 이 프로페인도 그 계속 이제 가스가 기화돼서 날라오면서 그 탱크 자체 온도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럼 한참 켜다 보면 이제 한 몇 시간 켜다 보면은 이게 그 프로페인 가스 자체가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도 기화하는 게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센 그 화력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주 약한 화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밤에 그 틀어놓고 주무시라도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화력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침낭 안에서 주무시면은 이제 그 밤에 자다가 부딪히고 이럴 일이 없는데 침낭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혹시 밤에 자다가 부딪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저는 이제 침낭을 이용하니까 침낭 속에 들어가서 좀 떨어서 자면은 뭐 그런 걱정 전혀 없습니다. 이걸 부딪혀가지고 넘어뜨릴 염려도 전혀 없고, 그리고 소리 나와서 이게 이걸 그 만져서 그 화상을 입을 그런 위험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침낭 갖고 다니면서 요 하나 밤에 켜놓으면은 어지간한 텐트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 따뜻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여름용 텐트는 곤란한데, 여름 텐트는 이제 바람이 다 새어버리니까 위에 그 여름 텐트밖에 없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타프를 하나 조금 큰 걸 사셔가지고 위에 덮어주시면은 그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여름 텐트를 가져왔을 때는 그 이것을 사용하면은 이제 위에다 타프를 하나 덮어서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텐트의 경우에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요 휴대용 이 버너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뭐 비싼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얼마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그 용량이 아주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면적 공간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화력도 상당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밤새도록 켜놓다 보면은 이제 프로페인 가스 자체 온도가 워낙 내려가니까 상당히 이제 화력이 약해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 휴대용 난방기구가 보다시피 이렇게 조그마한 박스 안에 싹 다 분해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그 뚜껑까지 딱 덮여가지고 아주 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셔서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밤에 추울 때 이만큼 이용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실제로 이제 텐트 내에 침낭을 제거한 그런 걸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침낭만 있으면 잘 잘 수 있을 생각인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 자연의 그 차가운 냉기 올라오는 게 말도 못합니다. 저도 이게 밑에 판초를 갖다가 한 8겹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스펀지 깔고 그 위에 담요를 갖다가 6겹을 깔아도 냉기가 올라옵니다. 침낭을 안에 들어가 자는데도.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그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절대 그 여러분들 그 가수병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밑에 또 에어 매트리스를 또 있습니다. 에어 매트리스를 또 깔아가지고 그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냉기가 올라옵니다. 굉장합니다. 밤에는 그 산에서는 추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권해드리는 거는 좀 그 담요, 두꺼운 담요 10겹을 많이 까시라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그 많이 깔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내려오는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열방불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집에서 그냥 베개 가져와서 이게 베개 베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 그 베개 하나 꼭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밤에는 그 랜턴이 필요하니까 조그마한 휴대용 랜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고, 물티슈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이 되는 물티슈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물티슈, 프로셔블 물티슈 사용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좀 이렇게 그 깊은 산에 갈 때는 호신용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굉장히 그 큰 소리를 내는 그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에어혼이라 그러는데 그거 항상 갖고 다니시다가 이제 그 큰 동물 만나면은 요것으로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고, 여기 있는 건 제가 지금 그 발에 팅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뚝뚝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에어펌프입니다. 에어펌프 이것이 이제 휴대용인데 안에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그 에어 매트리스를 갖다가 부풀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 매트리스가 여러분한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밑에다 에어 매트리스, 이거 에어 매트리스 좀 깔았습니다. 보이시죠? 에어 매트리스 지금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에어 매트리스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냉기가 바로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에어 매트리스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에어 매트리스 사용하기 위한 이제 에어 펌프 갖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닥에 자연의 그 냉기라는 게 대단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담요를 갖다가 담요나 두꺼운 담요 이런 걸 많이 준비하셔서 충분히 밑에 깔아줘야지. 그걸 바닥 공사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깨게 됩니다. 그러면 잠 설치면은 뭐 여행 다 망쳐버리죠. 그러니까 캠핑을 하시면서 다니시려 그러면은 아무리 캠프 사이트가 준비를 다 돼 있어도 밑에서 냉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뭐 가급적이면 바닥 공사는 천천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바닥 공사 튼튼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텐트 고정하는 이제 그런 폴 박는 데는 뭐 이런 튼튼한 망치가 최고입니다. 뭐 또 비싸게 이렇게 몇십 불씩 파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쓰시는 이 쇠망치,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죠. 코팅된 면장갑. 이게 뭐 여행 다니면서 이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 상점이나 동양 그로서리 그리 가시면은 이 전부 다 오리엔탈 그로서리 가시면 다 팝니다. 이거 요즘은 다 범용화돼 가지고 어지간한 데 다 팔거든요. 그러면 요 면장갑 한 타를 사셔 가지고 뭐 단위가 쓸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또 쓰시면 되니까요. 이게 집에서 가드닝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타를 사셔 가지고 쓰시고, 여행 다닐 때 이만큼 편리한 장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이 코팅된 면장갑, 이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은 좀 간단히 먹어야 돼서 컵라면 하나에다가 김치를 좀 넣어 가지고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 컵라면이 물이 한 400ml 좀 안 되게 들어가는데, 요거 16.9원짜리가 500ml니까 그거 하나 풀면은 김치 좀 넣고 하면은 물 조금 더 부을 정도 되면은 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 밥을 좀 말아 먹어도 되고, 딱 하나에 끓여서 먹으면 뭐 저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역시 뭐 김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모기들이 엄청나게 달려드네요. 제가 이렇게 모기 많은 줄 몰랐는데 이 노스 캐스케이드 오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라면 드실 때 요령은 물을 조금 더 양을 많이 부으시고 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이 물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안에 워낙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까지 넣어 먹는데 그걸 다 먹으면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마시질 않습니다. 물은 맛있죠. 왜냐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짜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면하고 뭐 필요한 밥을 좀 말아 드시고, 그 다음에 건더기만 건져서 이래 김치 좀 넣어가지고 계란 풀어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드시지 마십시오.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좀 유지하시려면은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그런 요령을 좀 부려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라면을 계속 드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제 아이스박스를 보여드리는데요. 음료수 같은 것도 같이 넣어드리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16.9원짜리 물병 있죠? 500ml짜리 물병. 그것을 냉동고에다가 얼려셔가지고 가져와서 여기다 사용하시면 얼음 좀 적게 사시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물병에 이제 얼음이 녹을 때까지는 이제 그것을 얼음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저는 항상 이거 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밥을 해서 미리 냉동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으면 뭐 일주일 정도 넣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동안 뭐 열흘 보름도 가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락토즈 프리 우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우유를 사서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얼음을 사실 때 일반 얼음 사지 마시고 이렇게 브락을 사십시오. 브락 사면은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일반 우리 얼음은 중간에 공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금방 녹아 버리는데, 이 블락 얼음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뭐 한 1, 2분 더 비싸긴 한데 대신 굉장히 오래 갑니다. 보십시오. 이거 사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블락 아이스를 사시라는 거. 그리고 뭐 아이스박스에다가 음료수 같은 거 채우시고, 제일 요령은 이제 500ml짜리
그 물을 갖다가 냉동고에서 많이 얼리셔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넣으시면 그게 얼음 대용으로 다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녹으면은 또 그걸 물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모든 음식물을 그 반환까지 해서 그리고 취사도구까지 안에 다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베어 세이프라 그러는데요. 곰이 와서 이제 이걸 뭐 하더라도 열리지는 않으니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사도구까지 다 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취사도구가 넣어서 이제 음식물 냄새가 나니까 그것도 공격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취사도구니 뭐니 아이스박스니 뭐니 제가 가져왔던 과자니 뭐니 좀 다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꺼내가야 되겠죠. 이제 내일은 제가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 쪽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자시간이 안 됐는데 모기들이 엄청나게 덤벼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기는 좀 이른 시간인데 막 그 모기, 여기는 모기는 새카맣네요. 새카만 모기들이 엄청나게 덤벼들어서 어차피 텐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 내일은 이제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로 가가지고 좀 촬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6시도 안 됐는데 저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네요. 저도 지금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짐 챙기고 뭐든 하고 있는데 저분은 벌써 6시도 안 됐는데 다 챙겨서 떠나네요. 네, 오늘은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을 소개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에서 준 그 지도입니다. 안내서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그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큰 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그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